국민의당은 위기입니다. 분명히 위기입니다. 제보 조작은 이유미 씨 한 명의 범죄라고 했는데 오늘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구속이 됐습니다. 지지율은 바닥인데 여기에 여당 대표로부터 혹독한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국민의당의 간판이면서 전 당대표시죠. 사선의 박지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 번 이 자리에 모셨는데 요즘 많이 힘드시죠? 글쎄요, 뭐 힘 안 든다고 하면 안 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시의적절하게 발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안철수 대표는 이유미 씨 그리고 이준서 씨와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꾸 나와서 얘기를 하면 네. 오히려 검찰 수사에 혼선을 주고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준서 씨가 구속이 확정되니까 네. 나와서 해명하는 것은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 결국 구속됐습니다. 아침에 들으셨어요? 새벽에 보고받으셨어요? 저는 어젯밤에 자지 않고 지켜보셨어요? 지켜봤습니다. 새벽 1시 반까지? 예. 네. 그리고 바로 제 페이스북에 네. 우리는 처음부터 네. 검찰 수사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네.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근데 그 마음이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검찰 수사나 재판 진행에 협력은 하지만은 네. 논쟁의 거리는 생길 것이다. 네. 그러나 우리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소나기 오면 맞아야죠. 그런 심정입니다.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 당에서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당 자체조사위원회에서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그랬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검찰의 영장 청구서에서도 네.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지만은 이준서 전 최고가 네. 미필적 고의 그리고 순차 공모를 했다는 네. 사유로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네. 법원의 판단에 의거해서 이제 영장이 발부됐고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꼭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 하는 네,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치열한 네. 법정 공방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검찰이나 또 영장을 발부한 물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지만 영장을 발부한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지금 이것이 조작이다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도 그건 제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발표는 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됐든 사법부의 결정은 네. 우리 국민이 순종하는 것이 바른 일이고 네. 또 우리 당에서도 계속 말씀해왔습니다만은 네. 검찰 수사나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겠다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다른 이유 토를 날 필요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전날 이유미 씨가 보낸 문자 언론에 몇 차례 나온 건데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월 8일 날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자료 달라고 하셨을 때 못한다고 할 걸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거라고 하셨어라고 이준서 당시 최고위원에게 보냅니다. 이것만 보면 누가 봐도 이준서 최고위원이 또는 그 윗선까지 또는 더 나아가서 이준서 최고위원과 어느 당의 누군가가 이걸 강하게 압박하거나 내지는 조직적으로 이런 제보 조작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가정이 가능합니다. 그건 상식이죠. 상식과 법적인 문제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는 네. 논쟁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준서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와의 대화는 거의 저렇게 문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서 씨가 또 이게 그 증인들을 못 믿겠느냐 네. 하는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은 저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끝까지 또 누가 녹음을 조작해서 또 카톡 그걸 조작해서 가져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이러한 사태가 난 것은 우리 당으로서 책임이 있고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검찰의 지적도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저러한 문자의 내용을 부분을 뽑아놓고 보면은 있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이준서 전 최고도 충분히 항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앞으로 대선 당시에 그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활동했던 김성호 전 의원이라든가 또 김인원 변호사 등을 재소환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인데요. 박 전 대표께서도 그 상임 선대위원장 하셨었잖아요. 만약 그 검찰 출두 요구가 있으면 가서 조사를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검찰 수사에 협력하겠다는 것을 맨 처음부터 말씀을 했고 또 오늘 새벽에도 제 SNS를 통해서 협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좀 돌아가서 여쭤볼게요. 박 전 대표께서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박주선 네. 비대위원장이 사과하기 네. 2, 3일 전에 네. 우리 당의 당직자로부터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네.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6월 20일경쯤 되겠군요. 네. 아마 박주선 최고가 발표한 게 6월 24일인가 그렇습니다. 6월 24일이면 네. 아마 22일, 네. 23 이렇게 될 네.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유미 씨의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당 공식적인 루트를 밟아서 네. 보고를 하고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것은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발표하기 2, 3일 전이다. 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진상조사선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그 5일 이전에 박 전 대표께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통화한 기억이 없다 하셨었는데 이제 그 당 자체 그 조사 과정에서 이준서 최고위원이 박 전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제 5일 SNS를 통해서 36초 통화를 했다. 이렇게 네.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언론에 공개하기 그게 언론에 폭로한 게 5월 5일인데 5월 1일 날 통화하셨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떤 내용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통화 기억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 통화 기록 조회를 해보니까 저하고 이준서 씨하고 통화한 기록이 없어요. 네. 잘 아시다시피 수신 기록은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서 씨도 기억을 못해서 네. 1차, 2차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저하고 통화했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화 기록을 보니까 없고 네. 또 저희 비서관 통화 기록도 없고 그랬는데 3차 조사에서 이준서 씨가 기억을 했나 봐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바이버로 문자를 보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알았다라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준서 씨의 통화 기록을 보니까 네. 나와 있어요. 그건 과학이 증명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밖에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도 그 기억은 없습니다. 바이버로 그러면 이제 바이버라는 게 시청자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리로 따지면 카카오톡 같은 그렇죠. SNS인데 예. 바이버로 그래서 어떤 문자 보냈는지 그때는 확인 안 하시고요. 그런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바이버가 안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안 들어오고 이제 제가 문자 폭탄용 수신용으로 하나 가지고 있던 네. 그런 다른 또 다른 전화가 핸드폰. 있거든요. 네. 그 전화를 저희 비서관이 가지고 다녔는데 그때 저희 비서관은 경남 산청에서 촬영 중이었고 네. 저는 제주도 서울에서 유세 중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전화로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왔다는 글이 말씀이시죠? 들어갔는데 네. 그러면 저희 비서관이 그러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받으면 저한테 패스를 해줄 수도 있고 네. 또 전화로 보고를 할 수도 있는데 네. 패스도 하지 않고 전화 통화도 통화 기록이 안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치 추적을 하더라도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증명되는 겁니다. 아, 그때 알겠습니다. 그 휴대폰을 들고 있던 보좌관은 산청에 있었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요, 그 5월 1일자 카카오톡은 지금 보더라도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한 거지. 네. 이렇게 녹음 파일을 조작한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다 이 말씀. 아니죠. 그건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그리고 5월 5일 기자회견을 하고 11시에 했는데 네.
저에게 이준서 최고위원이 다시 그 소위 녹음 파일 네. 저장된 그걸 또 그 전화로 보냈어요. 네. 보냈는데 나중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녹음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대선 그렇기 전날이죠. 때문에 네. 아니, 대선- 5월 5일 발표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예, 네네네. 예. 대선 그러니까, 나흘 전이죠. 네. 예, 5월 5일 기자회견에서 저 우리 부단장들이 발표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저한테 보냈지만은 저는 보지도 않았고 또 우리 비서관이 녹음 재생을 해보니까 네. 안 나오더라. 알겠습니다. 네. 이 36초 통화에 대해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네.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 나가겠습니다. 네. DJ로부터 정치를 배웠다는 박지원 선대위원장에게 행동하는 양심에 기반한 행동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르치셨고 그것을 잊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정치적, 법적 양심을 가져주십시오. 국민의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는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을 유린한 죄에 해당합니다. 박지원 대표와 이준서 최고위원 사이에 통화 기록이 들통이 났습니다. 36초간의 짧은 통화에 무엇을 주고받고 할 것이 있느냐라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최종 컨펌을 하는 시간은 36초로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추미애 대표가 며칠 전 얘기해서 네. 이미 반격을 했고 네. 추미애 대표는 총리 공관 회의 그리고 어제 민주당 중진 회의에서 제발 좀 입 좀 다물어라 하고 경고를 받았어요. 오늘은 얘기 안 했더라고요. 지금 저 말씀하시는 추미애 대표는 과거에 자기가 DJ 딸이라고 사칭하고 다녔습니다. DJ는 왜 내 딸이냐? 그 말 좀 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DJ 딸로 돌아가야지. 지금 이제 와서 DJ까지 팔고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추미애 대표가 얘기하는 그 시점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날짜가 다른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은 또 다른 얘기를 3월 31일 날 보고를 받고 4월 1일 날 문준용 씨 제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다른 팀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유미 씨, 이준서 씨 이 조작 사건은 4월 말부터 5월 초에 이루어지는데 저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로 80만 원 벌금 선고를 받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자기를 똑같이 생각하는 추미애만큼 박지원이 바보 아닙니다. 2심까지는 무죄가 나왔죠? 2심까지는? 20에서 더 높이 나왔다가 네. 2심에서 80만 원으로 그렇군요.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렇군요. 대법원에 계류 당선 무효,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당선 무효형이 아니고요. 네. 네. 어떻게 됐든 네. 허위사실 유포한 것은 네. 자기예요.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국민의당의 민주당 추미애 대표에 있다는 강경 발언 탓인지 건물 밖에 있던 협치 관련된 현수막을 걷어내는데 저희가 그림이 있나요? 좀 볼까요? 있군요. 네. 어떻게 협치 이제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겠죠? 지금 말이죠. 네. 제가 그랬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당대표를 했고 중진이기 때문에 본래 의총회에서 발언을 잘 안 하거든요. 제가 맨 1번 타자로 나가서 의혹은 간 것도 없고 조작만 남았다. 국회는 간 것도 없고 조작만 남아있는데 분리하자. 그래서 우리는 추경도 네. 정부 조직법도 하면서 단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결정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당이 도와서 모든 게 진행하고 있는데 네. 추미애 대표가 저런 발언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완전히 해방꾼 노릇한 거예요. 추미애 그러니까 대표의 우리가 저런 협치할 발언이 수 없지 않습니까? 없었다면 지금쯤 추경안은 국회에서 심사가 되고 지금 있습니까? 분리해서 네. 검찰 수사 받고 법원 이렇게 됐더라도 분리해서 국회는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다당제 국회 선진화법 국회에서 120석 가진
아주 취약한 정권이에요. 우리 국민의당 40석이 안 도와주면은 과반수가 안 돼요. 정의당이 돕는다 하더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돕고 있는데 저렇게 해방을 치니까 우리가 어떻게 협치해요? 네, 알겠습니다. 맞아가면서 협치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가면서 협치는 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막 안철수 한 50여 분 전에 안철수 전 대표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그 화면이 들어왔는데요. 한 1분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검찰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합니다.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도 모두 제 한계도 책임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급식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논란을 빚었던 이현주 국민의당 의원이 어제 사과를 하기도 네. 했는데요. 그 내용을 또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날의 밥상은 매우 허전하고 텅 빈 마음까지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말한 제 마음속 또 다른 의미는 어머니와 같은 뜻입니다. 제 마음과 다르게 표현이 되어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어 이현주 의원이 사과했습니다만 기자회견장 앞에서 이 의원과 마주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개인적인 사과는 받을 수 없다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애들 취급하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급식실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국민의당 일각에서 이현주 의원의 발언을 보도한 SBS를 비난하는 그런 일부 의견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 사적인 통화를 어떻게 이렇게 공개하느냐, 기사화하느냐인데, 의원님, 대표님은 기자들하고 통화할 때 모든 사적인 통화가 공개될 수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오늘 우리 국민의당이 소나기를 엄청 맞고 있는데 네. KBS에서도 두 분이 더 큰 소나기를 주려고 노력을 하시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나오신 것 중에 제일 저희가 오늘 좀 질문이 아니요, 글쎄요. 매섭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나 네. 그러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숨긴다고 해서 검찰이, 법원이 그대로 넘어갈 곳이 아니에요. 제가 국회의원 중에서 제일 많이 검찰 조사 받아왔고 지금도 저는 재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솔직하게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당시 당 대표로서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현주 우리 수석 부대표에 대해서는 비록 기자하고 자유스럽게 혹은 어떤 분위기에서 통화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적절한 용어는 아니었다. 그렇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기자들하고 많은 생활을 하지만은 그 용어가 잘못된 것만은 사실이지만 또 사적으로 그렇게 통화로 나눴다고 하면은 꼭 그러한 것을 보도한다고 하면은 바람직한가. 특히 지상파 방송에서 온라인 매체도 아니고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영문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문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당이 또는 청와대에서 한 명을 낙마시키는 조건으로 절충하자는 절충안이 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꼼수죠. 문재인 대통령답지 못한 정치예요. 과거에는 그런 것이 통했지만은 지금은 여야 관계를 보더라도 안 됩니다. 두 분은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전국을 정상화하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나가야 됩니다. 네. 언제까지 이렇게 가겠어요? 또 우리 국민의당도 만약 추미애 의원이
오늘은 조금 톤을 낮췄는데요. 저도 공격 안 했습니다. 하지만은 자기도 사과하고 풀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우리는 우리대로 언제까지 이렇게 반대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국가는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리를 푸는 그런 역할도 해 주십사고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이 장관 후보자 뭐 몇 명을 낙마시키냐 이런 걸 숫자로 협상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아니, 많은데. 그건 도저히 그 두 분은.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정치는 또 협상이니까요. 아니, 네. 협상할 게 있지. 네. 그러한 비리가, 그러한 파렴치한 것이 그렇게 많은데 이걸 없는 것처럼 넘어가자 하는 것은 과거 역대 대통령 같으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대통령을 탄핵하고 촛불혁명의 산물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